오상호 원내대표 속기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14차 최고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속기를 선언합니다. 오상호 원내대표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어제 지금 국감이 두 개의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미르 K스포츠 재단과 좀 권력형 비리, 파헤치는 그런 문제, 또 우리 민정수석 관련된 수사, 미진한 문제 등 이런 권력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을 파헤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쪽에서는 민생 문제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제가 우리 재윤경 의원이 주도한 죽은 채권 소각 관련해서 11만 명 가까운 우리 국민들이 혜택을 보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민생 관련해서 오늘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20대 국회 개원 협상을 서두르는 배경 중에 하나로 꼽은 것이 바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5년간 너무 많은 분들이 사망하셨고, 정부와 또 다국적 기업들이 이들의 하소연에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억울한 사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습기 특위를 제일 먼저 구성해서 우원식 위원장을 비롯한 많은 위원들이 성실하게 임해서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5년간의 한을 풀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이제 문제점도 지적이 됐고 다국적 기업의 사과도 받아냈습니다만, 이제 이들의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 이 문제가 남아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지금 해산하게 이르렀습니다. 국회가 여와 야가 강대강으로 바꾸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우리는 한 달만 연장시켜서 이제 후속 대책을 만드는 단계로 넘어가자고 호소했지만 새누리당이 거부했습니다.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의회 운영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야 대립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이들이 여야 대립의 희생자가 되어야 합니까? 한 달만 더 연장을 해서 이제 후속 대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들의 피해를 기업은 어느 정도, 국가는 어느 정도 분담할 것인지, 아직 제대로 진단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병원 진료를 받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국회에서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이제 그 대책을 만들려고 하는 시점에서 해산이 된 것입니다. 새누리당이 호소합니다. 가습기 특위 한 달만 연장해 주십시오. 이것은 여야의 정쟁과 무관한 민생 문제입니다. 20대 국회를 조기에 개원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유가족들이 어제 울부짖는 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어떤 상황과도 연동시키지 말고 즉각적으로 한 달 정도 연장해 줄 것을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최고의 민생 문제. 두 번째, 지금 공공노조에서 파업 중입니다. 특히 철도 파업이 심각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노조에서 요청하는 것은 국회에서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 조정해달라는 것입니다. 국회가 가습기 피해자 같은 어려운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도 해야 되고, 갈등이 있는 곳에 조정하는 조정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서 이 문제의 갈등을 조정하자고 주장합니다. 정부는 성과연공제의 시행 시기를 유보하고, 노조는 파업을 중단해서 국회에서 만들어진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여야 합의로 대책을 만들어내자, 이렇게 다시 한번 주장하는 바입니다. 국감이 정상화됐기 때문에 이 국감이 열리는 기간 안에서도 국민들의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의 활동은 지속돼야 한다.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국회에서 참 희한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민정수석 아들을 왜 운전병으로 채용했냐 하는 질문에 호너링이 좋아서 답변이 나왔습니다. 과거 박종철 열사 때 학친이 억하고 죽었다는 변명 이래 가장 희한한 변명입니다. 이제 수없이 많은 의경 지원자들은 밤새도록 호너링 연습을 하게 됐습니다. 변명을 해도 어이없는 변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어이없는 변명들은 대체로 진실을 감추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이 감추고 싶은 진실은 무엇입니까? 즉각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에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검찰과 경찰이 왜 민정수석을 감싸기 위한 대변인실로 전락한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조직들이 다 하나같이 이렇게 썩어가고 있습니다. 추상 같은 수사에 나서야 할 검찰이 청와대의 눈치를 보고 일개 민정수석한테도 꼼짝 못하는 그러한 나라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었던 전경련이 수석 한마디 지시에 기업별 할당 모금을 하는 모금 조직으로 전락했습니다. 한 시대가 저물어가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제 새로운 경제 조직, 새로운 검찰 만들기 위해서 개혁의 바람이 불어야 될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이어서 김영주 최고위원으로 발언 있겠습니다. 예,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교상에 불렸던 서강대 김강수 교수가 원장으로 있는 국가미래연구원조차도 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 의혹과 관련해서 정경련의 해산을 주장할 만큼 정경련 존재 가치는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최고위원회에서 저는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을 세탁하려는 움직임을 포착하고 경고했는데 제가 발언을 하고 있는 바로 그 몇 분 뒤 정경련이 재단을 해산하고 새로운 재단으로 통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도 매우 놀랐습니다. 이 정도로 세탁이 빨리 진행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설립자도 아니고 출연자도 아닌 정경련은 이번 주부터 두 재단의 통합, 설립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법, 민법과 재단 정관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설립도, 허가도 졸속으로 하더니 이제는 세탁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대한민국에서 제일 바쁜 두 조직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두 재단의 세탁에 여념이 없는 정경련과 세탁할 시간을 밀어주고 벌어주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청와대 수석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에서 두 번째 장관을 맡고 있는 조윤선 문화부 장관은 국정감사 기간인데도 야당 국회의원들이 미르 K스포츠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부 규칙에 따라 재단에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두 재단의 지출 내역 등에 대해 제출 요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벌써 한 달 가까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조윤선 장관은 반드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문화부가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사이에 정경련은 정광석화처럼 세탁 작업의 컨트롤 타임을 자임하고 나섰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주 눈에 띄던 정경련 간부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 재단을 세탁하려는 갑자기 떨어진 미션을 수행하느라 바쁜 것 같습니다. 정경련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까지 세탁을 끝내려고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윤선 장관과 정경련은 시간 끌기 미션, 세탁 미션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정권이 끝날 때까지 시간을 끌 것입니까? 세탁한다고 검은 옷이 흰 옷이 됩니까? 우리 당은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정감사가 끝나더라도 최순실 게이트의 전모를 밝혀내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이어서 송현섭 최고위원을 발언드리겠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동생은 경영기업의 부회장으로 그동안 있었고
조카 한주연은 2014년 베트남 하노이의 랜드마크 72타워 매각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랜드마크 72타워도 고 성환종 경남기업 전 회장이 1조 2천억을 투자하여서 건축하였으나 입주 부진으로 매각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매각 업무를 책임진 한주현은 한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통해서 카타르 국왕을 접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밝혔고 카타르 투자청에서 인수 의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한주현은 카타르 투자청의 인수 의향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경영기업에 전달하고 계약금조로 59만 달러 한화 약 6억 5천만 원을 수령해 갔습니다. 현재 한주현은 행방불명이고 경남기업에서는 민사 청구하여서 승소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형사고발 사항으로 우리 민주당에서 형사고발을 요구함과 동시에 검찰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촉구합니다. 또한 한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한 사건을 명백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 한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경남기업과의 관계는 계속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인호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K타워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경련을 통한 강제모금에 이어서 국토부와 3자부 등 정부 부처와 LH 등 공기업에 이르기까지 국가 권력을 총동원하여 밀어주기에 대한 진상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K타워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추가로 확인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LH는 이란에서의 MOU 체결에 앞서서 정상적인 사전 준비도 없이 4월 중순경 청와대 영풍문 회의실에서 열린 K타워 프로젝트 관련 회의에 최초로 참석했고, 이 회의는 청와대 산업통상자원비서관이 주재했습니다. 이 회의에 산업부, 국토부, 코트라뿐만 아니라 미르재단 관계자도 참여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문서는 오늘 새벽에 LH로부터 본 의원이 공식적으로 접수한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 보면 LH가 K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최초로 회의에 참석한 것은 2016년 올해 4월 중순경에 국토부로부터 구두로 회의 참석 요청을 받아서 청와대 영풍문 회의에 참석한 경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 회의에서 미러 참석자를 만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상회담 전에 열린 청와대 1차, 2차 영풍문 회의에 LH의 해외 사업처장, 산업부 코트라 등의 국가기관, 공기업들이 참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회담 후에 MOU의 체결 이후에 실무자 점검회의라고 해서 청와대 영풍문에서 2차례, 고론 본사에서 1차례, 그리고 LH 서울지역본부에서 1차례 등 4차례 회의가 청와대 주관하에 점검회의가 열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진행되는 LH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서 K타워 프로젝트에 왜 서울문화비를 실적이 전무한 미르재단이
정상적인 공모 절차도 없이 대통령 역정 사업을 수주했는지, 고유 목적 사업과 전혀 관련 없는 LH가 왜 참여하고 주도했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이후에 핑크아웃 프로젝트의 MOU 체결 이후 4차례 진행되었다는 부속 조치 회의까지 철저한 검증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뭐, 특별한 토의 사항이 없으므로 언론 여러분께서는 네, 한 가지만 좀. 이제 왜 제가 사회자에 서기 앉았나 궁금하실 겁니다. 추미애 대표님이 심한 감기몸살이시죠? 네, 감기몸살로 지금 일어나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양당 대표가 다 지금 건강이 안 좋아지시는 상태다. 제가 대신 사회를 봤다는 말씀드리고 조속한 케어를 드리겠습니다.